어제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바이블 세션을 시사하는 문구가 무려 15차례나 담겼습니다. 경제 지표는 괜찮은 듯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이 구매를 미루고 있다. 자, 해당 내용의 여파로 다우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이블 세션, 사실 미국보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부터 보면요. 지금 트럼프 당선을 겨냥한 장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매일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페드가 이제 FOMC 발표하고 선언문이라든가 예. 그리고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원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예. 사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바이브 세션 문제, 지표는 괜찮은데 굉장히 그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렇죠. 얘기를 15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아마 우리 경제 또 우리 국민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예. 이 문제를 얘기하면 딱 맞지 않느냐는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우리 경제 성장률도 발표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국 증시도 다 좋았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간 실업 청구서, S&P의 제조 PMI, 서비스 PMI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그동안 급등했던 것이 오늘 진정했습니다. 예. 테슬라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인데요. 오늘 사실 그 주가는 다우존스는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왜 떨어졌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 베이지북에 나왔던 바이브 세션 문제가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보면 아주 좋죠. 시청자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제는 노랜딩이다 해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이제 한 3.4%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금요일에 오늘 그 GDP 아틀란타 내외 최종적인 수치가 이게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한 3.4%고요. 예. 마이크로 사이드는 지금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S&P 구성 항목 500개 기업으로 한 27%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대로 한 76%가 이게 2분기 때는 한 73% 정도거든요. 예. 그걸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근데 왜 다우존스는 떨어졌을까? 바로 베이지북에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에서 바이브 세션 문제가 됐다.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그 내용의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지표는 괜찮다.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러냐? 미래가 불확실하다. 갑자기 이렇게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대선의 불확실한 문제라든가 예. 또 나중에 그 지적해드리겠습니다는 미 국민들도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쓰지 못한다.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기업에 설비 투자 못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15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와 관련된 문제고 체감지수는 투자 심리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본데요. 예. 테슬라가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라든가 S&P도 이 영향을 받았다. 테슬라이든 지수 왜곡 효과를 빼면 미국의 증시는 질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서 지금 설비도 투자도 줄이고 구매도 줄이는데요. 대선이 끝나면 이게 개선될까? 대선이란 불확실함이 제거되면 개선될까? 불확실함이 제거되면 4분기에 미국 증시가 좋은 게 되는 거고요. 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바이브 세션 문제를 하면 앞으로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게 썩 좋지 않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브 세션 수차례 얘기를 해놓았었죠. 자, 그런데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논쟁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외신에서 딱 하나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이 바이브 세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베이스북에 이 내용이 담을지는 이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이브 세션 문제를 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대선과 맞물려서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미디어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부터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경제 고통 지수 어떻게 산출하냐면 물가 상승률 높으면 고통은 높아지죠. 실업률 높아지면 고통 높아지죠. 성장률 높아지면 사실 고통은 낮아지죠.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신경제 고통 지수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 더해서 빼기를 성장률이다. 그러면 이 자체를 본다면 물가 잡히고 있죠. 실업률 완전 거용 상태 근접하죠. 성장률은 아주 높죠. 그래서 역대 정부 중에서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다. 근데 그러면 집권당의 후보 해리스 후보가 좀 대선에서 유리한 형국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자막이 좀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요. 바로 바이브 세션 문제 때문에 이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마침내 펜실베이니아조차도 트럼프에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이브 세션 문제는 누가 얘기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칼라 스켈런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블 생생하다. 이 겉보기에는 생생하다. 홍앵커를 한번 시청자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예. 겉보기에는 생생하다. 근데 속마음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서 겉보기는 경제 지표는 생생하다.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세션,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합성된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용어는 속빈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안 좋다 이렇습니다. 예. 자, 이러면 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고통 지수는 역대로 가장 낮다. 바이든 정부가 진짜 경제 성장으로 보면 잘했다. 예.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해리스에서 지지층을 못하고 트럼프에 할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집권당이 저렇게 지표상으로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표심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흑인을 비롯해서 유색인종들의 표심이 자꾸 떨어지는 그래서 펜실베니아조차도 트럼프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바이블 세션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은 참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체감적인 영역이니까요. 이걸 혹시 좀 개량화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수 중에 하나가 한 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놓는 게 경제 추격 지수라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실물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스와 브링키스 연구소에서 세계적 현상일까? 지금 애매모호하다 하는데 세계적 현상일까? 해서 개량화해서 보여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추격 지수 지표상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느끼느냐, 그거 신뢰 지수거든요. 그게 이제 나온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제 추격 지수 올해 2월 달에 세계로 보면 5 정도 됐습니다. 7월이 마지막에 이제 발표했던 건데 5.6입니다. 예. 경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상으로. 그렇죠. 근데 세계 신뢰 지수 느끼는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지표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0%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 지표는 좋지만 사실 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권역별이라는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성장은 선진국에서 주도되고 미국에서 주도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자, 선진국 추격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에서 3으로 갔습니다. 경제 좋죠. 예. 근데 국민들이 느끼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8에서 마이너스 1.0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을 한번 보시죠.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2월 대비해서 성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 지수는 8.88로 유지됩니다. 근데 신뢰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 세계 경제 양대국은 어떠냐? 개별 국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노랜딩, 골디락스, 연착륙에서 좋았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3분기에 3.4%가 나오니까요. 예.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신뢰 지수 보면 0.9에서 마이너스 1.7까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해리스가 경제 지표는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기입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게 경제 지표상으로 추격 지수와 그다음에 체감적으로 신뢰 지수를 볼 때에는 바이브 세션 문제가 정확히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근 교수가 경제 추격 지수 이것을 좀
발표했는가 이렇게 좀 봐서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오늘 좀 그걸 하면 예. 윤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경제가 나쁘다 하는데 경제 지표상으로 좋지 않느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때 말씀드릴 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보면 한국이 가장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교수님이 경제 추격 지수를 발표하면 그때 다시 기량화된 지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주변의 얘기를 조금만 나눠봐도 다 너무 살기 힘들다, 막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IMF 같은 예측 기관들이 뭐 성장률 전망치 굉장히 강하게 내놓는데 이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참 뭐 무색하지 않냐, 무용론까지 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그 KBS 토론 가서도 예. 지표는 괜찮은데 속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니까 너무나 이렇게 진행자께서 공감되는 얘기다 하는데요. 자, 이번에 IMF에서 이틀 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 3.2%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뭐 올해 뭐 2.3, 2.5 하는데 그 느끼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국 경제 3%다. 호황이다. 우리는 이제 3%는 호황이 아니지만 미국 경제가 3% 호황이다 하면 이 느끼는 사람이 몇 시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주가를 하겠어요? 증시가 화랑이다 하면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의 거래 금액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은 느끼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바이브 세션 문제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 경제 성장률, 그거 뭐냐? 사실 왜 발표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지 못하면 왜 발표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더구나 IMF라든가 대부분 예측 기관들을 심지어는 패드조차도 예측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측이라는 건 예측 기관들이 경제치 안내판 역할을 하는데 느끼지 못한 안내판은 왜 발표하느냐? 왜 돈 주고 발표하느냐? IMF 스텝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는데 그 사람 왜 돈 주냐? 회원국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원국에 돈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전망이 가이드하지 못하면 내 돈 들여가지고 당신네들 IMF 유지하는데 왜 줬냐? 그러면 회원국들 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가 최근에 부도론이다. IMF 자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블 세션,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은 것이 지금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가 불확실한 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금리 체제가 20년 유지했으니까 대부분 다 빚이 많죠? 예. 우리 방송을 맡고 계시는 현승인 대표가 여러 가지로 사실 커리어 페스트 좋고 아주 훌륭하시거든요. 직원들도 예. 아주 세심하게 바라봐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익국께서 예를 들어 부채가 많다. 예. 근데 이제 현승인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월급을 줍니다. 예. 그러면 빚이 많으면 현 대표께서 되게 봉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홍익국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예.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많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거꾸로 빚이 적다 하면 현 대표께서 야, 지금 한국경제TV가 어렵다 그럴 일 아니겠습니다는 좀 월급을 좀 깎자 하더라도 그 월급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밝으니까 수용할 겁니다. 예. 구조용을 통해서 미래가 사실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브 세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예.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문제는 간단히 줄일게요.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국가든 기업이든 그다음에 개인이든 아주 예. 부채가 많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세계 국가의 디폴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세계 공공부채가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GDP의 93%입니다. 2026년에는 100%가 넘습니다. 사실상 국가보다 명암이 있지만 세계를 보면 디폴트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 93%입니다. 디폴트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미래가 항상 내가 빚이 많으면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블 세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그것이 부채 문제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각종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묶는 게 아니라 지경학적 리스크로 묶어야 된다. 뭐 수차례 강조해 주셨었죠. 뭐 이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와 이코노믹 리스크를 같이 붙인 것이 지오 이코노믹 리스크라죠. 예. 이 문제는 연초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와 결부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전쟁이 된다. 전쟁만큼 공허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만큼 아마 공허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신문사의 기자들도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공허해진다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풍선도 터뜨리고 뭐고 해가지고 사실 과거에 6.25 사태라든가 이런 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모든 게 공허해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 전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간 전쟁, 그 다음에 내전 해서 40개국의 전쟁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사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 치러지죠.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벌써 3일 전쟁이 끝난다는 게 3년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도 7일 내에 끝나겠다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방위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올해 방산가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됐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확실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내년에 3.2%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는 ECB의 라가르 총재, 이분 IMF 총재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다. 예. 세계 경제 경화에 따라서 대공황이 우려된다. 1929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지경학적 위험입니다. 각국의 보호주의 악서보다도 더 먼저 내년도에 세계 경제에서 대공황 우려에 제기되는 상황이 바로 뭐냐? 지경학적 위험이다. 전쟁에 따른 위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주역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요. 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한반도 지경학적 위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 경제 복병으로 자리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3대 예측기관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풍선이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게 세계 경제를 보면 우리 국민보다도 사실 해외에서 더 불안하게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금 부채 그리고 지경학적 리스크를 지목해 주셨는데요. 자, 기후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죠. 미국에서도 뭐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 오기도 했고요. 자, 앞으로 이 기후 리스크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과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지금 올해 보면 캐나다 산불 때문에 동부 지역의 깨끗한 지역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탄재가 넘어오니까요. 예. 근데 올해 자연재해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그냥 하루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100년 만에 나오는 메모드급. 그리고 홍수 피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자연재해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올해는 뭐냐? 올해는 슈퍼 엘니뇨 2년차죠. 아주 세계에서 기승을 부렸죠. 저도 여기에 민간 교토 정서에 참여된 사람입니다는 예. 자, IPCC 그래서 인천 송도 폭염 보고서가 그때 뭐냐? 지구 목표 온도 1.5도를 2040년에 이렇게 될 이명박 정부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라서 아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더위를 많이 느끼셨죠. 그렇죠. 아직 확정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는 관련 기간은 올해 1.5도가 벗어났다. 그럼 2040년 대비해서 올해 벗어났으니까 16년 앞당겨서 됐진 거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내년은 또 올해는 뜨겁다가 내년은 아주 차거든. 예. 슈퍼 애니에서 슈퍼 라니냐 현상으로 이렇게 선회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디스토피아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내년에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할 때는 1차 에너지를 중시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브 세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충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 이상교, CO2 가스 문제라든가 이게 더 많이 나오면 예. 가뜩이나 CO2 가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후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후보가 재집권에 있을 때는 이제 좀 존칭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한미 간의 관계를 예. 생각해서. 근데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있을 때는 바이브 세션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이브 세션 문제는 더 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바이블 세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 답을 구하면서 결론 내려주시죠. 네. 오늘 정책당국자리 치우고 후보들이 있죠? 그게 예. 후보 입장에서는 바이브 세션 문제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를 결정하는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브 세션 문제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늘 권현준 AD가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뒷 배경을 하는데요. 예. 오늘 최상목 부총리는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다.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3분기 성장 0.1%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2%입니다. 저희들이 미천한 우리들도 3분기 성장이 0.1% 제로로 봤습니다. 예. 근데 경제정책기관에서는 0.5%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0.1%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다 하는데 우리 국민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컬터 타워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예. 권 AD께서 이 최 부총리 얼굴을 좀 저렇게 이렇게 얼굴을 웃음 짓는 것은 바이브 세션과 맞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좀 방송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좀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정책 모색할 때 현실의 인식을 정확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비판이 아닙니다. 예. 현 정부의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 우리 투자자들의 살림살이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비판입니까? 비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세계 어느 국가도 바이브 세션 문제, 이 문제에서 지표가 괜찮다, 경제가 괜찮다,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을 좀 새롭게 좀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프레임에 갖춰져 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도 고용이 괜찮다, 왜 떠드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 체감을 느끼는 프레이밍 이펙트, 지금 이게 프레이밍 이파트가 감안한 정책들을 펴줍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진짜 없습니다. 우리 투자 많습니다. 외국인이 왜 나가느냐? 한국 경제 왜 나갑니까? 우리 증시 왜 나갑니까? 자, 투자는 지표에서보다도 심리 지표입니다. 예. 체감 지수가 투자 심리를 더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고 정책 당국이 얘기해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느끼지 못하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기업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 투자는 느끼지 못하면 그게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각도에서 이런 바이브 세션 문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우리가 심하니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그 수준으로 경제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것을, 그래서 금리 인하는 우리가 좀 제일 먼저 단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금리 인하 실기론에서 얘기하니까 또 한국 내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하죠.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노조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